얼마 전 개봉한 넷플릭스의 한국 예능 한 편이 전 세계 1위를 찍자 중국에서 난데없이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 예능을 시청한 뒤 한국이 중국 문화를 빼앗아가려 한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사실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나 예능이 공개되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이를 훔쳐보고 까내리기 바빴던 중국인들의 행패는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엄연히 중국에서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법 루트로 시청하는 중국인들이 못마땅했던 걸까요? 넷플릭스가 올해 초 중국의 발작 버튼을 대놓고 건드린 작품을 공개하며 중국 내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예능 흑백요리사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중국 SNS에 엄청난 악플 테러가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능에 5명이 넘는 중국 셰프들이 등장해 중식 테크닉을 요리에 접목하는 걸 보고 한국이 중국 요리를 훔치려 한다면서 발끈했던 건데요.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 요리를 훔치려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친 것도 모자라 심사위원으로 등장하는 백종원을 대도둑이라고 부르며 선 넘는 비난을 이어갔죠. 백종원이 중국 요리를 소개한 과거 방송 장면도 악의적으로 짜깁기의 공격을 퍼부은 건 물론인데요. 웃기건 흑백요리사 자막에 분명히 중식 테크닉, 중식 터치 같은 자막을 강조해 이것이 중식이라는 걸 확실히 했다는 점입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처럼 김치나 한복, 삼계탕, 아리랑 등 한국의 모든 우월한 문화들은 전부 자기네 거라 우기는 중국인이 도둑이 재발절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중국의 억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공개됐을 때도 작품 속 중국인 첸진이 온갖 불법 거래를 일삼는 폭력배로 설정된 것을 두고 불쾌한 작품이다, 넷플릭스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엄청난 악플을 퍼부은 바 있죠. 예전에 범죄도시가 나왔을 때도 청년 경찰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왜 한국 드라마를 우리를 밟고 싶어하냐, 중국인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덮어씌우는 음흉한 작품이라며 덮어놓고 비난하기에 바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작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중국인들은 이를 불법으로 시청한 뒤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넷플릭스는 중국에 진출하지 않아 중국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건 모두 불법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런 콘텐츠를 도둑 시청하는 주제에 염치 없이 악플 테러를 남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이런 중국인들을 제대로 역관광시켜버린 드라마 한 편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는데 바로 삼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이는 2015년 SF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휴고상을 아시아 최초로 수상한 중국 작가 류츠신의 소설을 드라마화한 작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드라마에는 초반부터 중국인이 말만 들어도 입에 거품을 물면서 발작하는 문화대혁명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논란의 장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천체물리학자 예원재가 문화대혁명 당시 스승이었던 아버지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홍위병에게 끌려가 맞아 죽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는 장면이죠. 드라마 첫 장면부터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을 끔찍하게 묘사한 건데요. 당연히 이 장면을 본 중국인들은 넷플릭스가 자신들의 씻을 수 없는 현대사의 비극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묘사했다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사실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 불릴 정도로 중국에선 금기시되는 화두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금기시된다기보다 나쁘게 묘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문화대혁명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 마오쩌둥과 홍위병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당시 마오쩌둥은 당 주석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행정은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이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레닌주의를 기본 틀로 하면서도 그 안에서 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지금과는 달리 문화, 예술에 있어서도 보다 느슨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이런 자유화가 탐탁지 않았죠. 마오쩌둥은 부유한 자본주의보다 가난한 공산주의가 더 낫다고 믿고 자신의 유토피아적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문화대혁명을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인, 예술가, 자본주의자들이 숙청되었고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중국의 문화재와 역사적 유산 등의 전통 문화도 모두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는 중국 근현대사의 비극이자 흑역사로 남았죠. 그런데 이를 첫 장면에 노골적으로 묘사한 삼체 시리즈는 공개 직후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 순위 1위에 올랐고 중국은 당연히 난리가 났는데요. 자국을 묘사하는 방식이 부정적이라는 게 이유인데 중국인들의 비판의 논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마가 중국을 나쁘게 그린다.
중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정치적 각색. 왜 중국의 실수를 영원히 기억해야 하는가? 넷플릭스가 의도적으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중국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같은 반응들이죠. 위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대부분 중화 사상으로 똘똘 뭉친 중국 젊은 세대들인데요. 요즘 중국 젊은 세대가 이렇게까지 극성인 이유는 이들이 2012년 말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에 맹목적인 애국주의 교육을 받은 첫 세대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1990년대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한 뒤에 태어난 이들은 자국이 세계 제일이고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 사상이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중국 공산당이 강조하는 극단적인 중화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가장 친숙한 플랫폼인 온라인에 자신들의 생각을 표출하는 것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죠. 이런 중국의 젊은 애국주의 세대들에게 이 드라마의 수위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건데요. 더 나아가 이들은 미국 기업의 넷플릭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의도적으로 중국에 부정적 프레임을 씌운다며 분노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편당 2천만 달러, 약 27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비슷한 시기 공개된 작품보다도 훨씬 압도적인 금액으로 넷플릭스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제작한 것 아니냐는 루머까지 생성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중국의 역사를 공부한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실제는 TV 시리즈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단지 중국인들이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심지어 이는 원작자도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인데요. 3체 제작진은 중국 내에서 드라마가 논란이 되자 원작자의 허락하에 각색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류치신 작가의 원작 소설에는 일권 초 중반부에 이르러 7페이지 남짓하게나마 짧게 문화대혁명이 언급될 뿐이지만 미국 번역본 소설에선 드라마와 똑같이 문화대혁명 장면이 맨 앞장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죠. 알고 보니 장면 배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작자 류치신은 2019년 뉴욕타임스와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소설도 홍위병 장면으로 시작하려 했지만 출판사가 검열을 우려해 바꿨다고 털어놨는데요. 중국 출판사가 이 장면을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요했고 이에 뒷부분에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에 류치신은 마지못해 편집에 동의했지만 소설이 달라졌다고 느꼈다고 씁쓸함을 토로했는데요. 심지어 류치신이 3체를 쓴 것도 문화대혁명에 대한 자신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류치신은 문화대혁명 때 밤에 총소리를 들었다. 도시를 순찰하는 붉은 완장을 찬 남자들로 가득 찬 트럭을 본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 자신이 어린 시절 직접 경험한 끔찍한 역사가 이 작품을 쓰도록 그를 이끌었던 셈입니다. 한편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류치신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인터뷰 질문을 종종 받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직답을 피하곤 하는데요. 작품에서도 드러나듯 작가 스스로도 문화대혁명을 흑역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결국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드라마를 중국 네티즌들이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꼴이니 말이죠. 설사 중국의 비난이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도둑시청으로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중국 내에서 우리 문화를 도둑질하고 예능이나 드라마를 대놓고 표절하고 베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러한데요. 전 세계 문화 콘텐츠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중국의 만행이 부디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